자, 여러분, 시험 공부 힘드시죠? 병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헷갈리는 파트, 바로 순환장애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념들이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는지, 그 큰 그림을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멍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쇼크까지 이 모든 게 다 순환계에서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문제들이 대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커지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이야기의 묵차입니다. 아주 작은 혈류 이상에서 출발해서 혈관을 막는 주범들을 만나보고 그 결과 조직이 죽고 급기야 우리 몸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쇼크까지. 이 흐름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순환장애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혈액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거나 흘러야 할 대로 흐르지 못할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출혈. 말 그대로 피가 혈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병리학 시험에서는 그냥 피가 난다,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원인과 크기에 따라서 진단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아는 게 시험 대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이 크기에 따른 분류, 이거 진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별표 쳐두세요. 1에서 2mm, 바늘로 콕콕 찍은 듯한 작은 점은 점상출혈, 3mm가 넘어가면 자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멍이라고 부르는 1에서 2cm 이상의 넓은 출혈이 바로 반상출혈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피가 아예 덩어리를 이룬 걸 혈종이라고 하고요. 이 크기만 봐도 원인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됩니다. 자, 그리고 허혈이랑 울혈,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정말 곤란합니다. 시험에서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허혈은 들어오는 파이프가 막힌 거고 울혈은 나가는 하수구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허혈은 피가 안 와서 창백해지고 울혈은 피가 못 나가서 꽉 막히니까 시퍼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실제 사진을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에 보이는 A가 바로 허혈의 결과물입니다. 혈액 공급이 딱 끊기니까 뇌 조직이 저렇게 하얗게 죽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C는 우리가 잘 아는 멍, 즉 반상출혈의 모습이고요.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지금까지는 피가 새거나 고이는 문제를 봤는데 이제부터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봅니다. 혈관이 아예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무시무시한 주범들, 혈전과 색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이 죽은 뒤에 피가 굳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명백한 병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 혈관벽에 상처가 나면 우리 몸이 여기 구멍 났네, 막아야겠다 하면서 혈소판이랑 섬유소 같은 애들을 막 보내요. 이게 정상적인 지혈 반응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과해지면 원래 길까지 막아버리는 혈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동맥혈전이랑 정맥혈전은 생긴 것도 달라요. 딱 보면 알 수 있죠. A의 동맥혈전은 왜 허여냐면 피가 쌩쌩 달리니까 무거운 적혈구는 휙 지나가 버리고 가벼운 애들만 남아서 그래요. 반대로 B의 정맥혈전은 피가 느릿느릿 가니까 적혈구가 잔뜩 섞여서 저렇게 시뻘겋게 보이는 거고요. 이 차이, 시험에 내기 딱 좋겠죠? 색전은 한마디로 떠돌이 폭탄 같은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똑 떨어져 나와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여행하는 거죠. 그중에서 제일 흔한 게 바로 혈전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혈전색전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경로 정말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지도를 그린다고 생각하고 따라와 보세요. 자, 다리 정맥에서 출발한 폭탄은 어디로 갈까요? 심장을 거쳐서 폐로 갑니다. 꽝, 폐색전증이죠. 그럼 심장에서 출발한 폭탄은요? 이건 전신으로 퍼질 수 있어요. 특히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되는 거고요. 출발지가 어디냐에 따라 목적지가 거의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떠돌이 폭탄이 좁은 골목길에 딱 걸려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게 우리 다음 주제 경색증입니다. 혈관이 막힌다는 건 특정 동네로 가는 수도관이 완전히 끊기는 거랑 똑같아요. 혈액 공급이 없다는 건 산소도 없고 영양분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지역의 세포들은 결국 굶어 죽게 되겠죠.
이렇게 조직이 죽는 걸 우리가 경색이라고 부릅니다. 백색경색과 적색경색, 이것도 시험 단골 메뉴죠.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심장이나 콩팥처럼 조직이 단단하고 혈관이 외길인 곳이 막히면 피가 더 들어올 구멍이 없으니까 하얗게 죽는 거예요. 이게 백색경색. 반면에 폐처럼 스폰지 같고 혈관도 여러 개인 곳이 막히면 다른 길로 피가 조금씩 스며들어서 붉게 죽는 거죠. 이게 적색경색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사진이 바로 백색경색의 아주 교과서적인 뇌경색입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창백한 부분 보이시죠? 주변에 멀쩡한 조직이랑 색깔 차이가 확 나잖아요.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국소적인 문제, 즉 몸의 특정 부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판이 커집니다.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우리 몸 전체를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 그게 바로 쇼크입니다. 쇼크는요, 원인이 뭐든 간에 결국 도달하게 되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이 멈추던 피를 너무 많이 흘리던 결국에는 혈압이 뚝 떨어져서 온몸에 피를 보내지 못하는 상태, 순환계 시스템이 그냥 통째로 다운되는 겁니다. 쇼크에도 종류가 있어요. 크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펌프, 즉 심장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성 쇼크. 혈액이나 체액, 즉 내용물이 부족하면 저혈량성 쇼크. 마지막으로 혈관이라는 파이프 자체가 너무 늘어나 버리면 폐혈성 쇼크. 펌프냐, 내용물이냐, 파이프냐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혈액순환, 결국 이건 우리 몸의 물, 즉 체액을 돌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체액 조절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붓는 부종과 너무 없어서 말라버리는 탈수에 대해 알아보죠. 이거 누출액이랑 삼출액 구분하는 거 시험에 100%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누출액은 수도관 압력이 너무 세져서 맑은 물만 찔끔찔끔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거의 없죠. 반면에 삼출액은 아예 수도관에 구멍이 뻥 뚫려서 흙탕물까지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염증 때문에 혈관벽이 망가져서 단백질, 세포 같은 끈적한 성분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죠. 원인과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비중 수치도 꼭 기억해 두세요. 부종의 정반대 케이스가 바로 탈수죠. 이건 설명이 길게 필요 없겠죠?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한 상태. 이게 심해지면 결국 혈액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아까 봤던 저혈량성 쇼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심장 문제로 피가 고이는 우렬에서 시작해서 끈적해진 피가 뭉쳐 혈전이 되고 그게 뚝 떨어져 나가 색전이라는 폭탄이 돼서 뇌혈관을 막아 경색을 일으키고 이런 국소적인 문제들이 결국 우리 몸 전체의 순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쇼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처럼 연결되어 있죠. 이 흐름, 이 연결고리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순환장애 파트는 완벽하게 정복하신 겁니다. 이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